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앞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만한 것이 40여 개 임명 여부일 것입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헌재 같은 경우는 만장일치로 사실상 40여을 갖다가 임명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 명의 이제 그 정영식 재판관을 포함해가지고 보수 쪽에 있는 재판관들이 별개의 의견을 내기는 냈습니다만 별개의 의견은 반대 의견이 아니죠. 그래서 별개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결론은 똑같이 동의를 하면서도 단지 이제 그 결론에 도달하는 증거나 아니면 좀 근거가 좀 다르다. 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헌재가 만장일치로 40역을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불과 이제 한 몇 주 전만 하더라도 헌재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임명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결정을 내릴 때는 반드시는 아니고 권고사항 정도로 정리를 했다라는 것이겠죠. 자,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헌재의 그런 식의 결정이 나오다 보니까 민주당의 저 잡스러운 것들은 계속해가지고 최상목을 압박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을 임명하지 않으면 뭐 총리로서 그리고 또 뭐 권한 대행으로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지금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살펴봐야 되는 포인트는 과연 그래서 최상목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이미 한 번 정도 보수 진영을 배신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최상목이가 한 번은 어렵지 두 번은 어렵겠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배신을 때리고 만약을 임명하지 않을까.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오늘 저 영상을 통해 가지고 몇 가지 시나리오 그리고 또 최상목이 지금 현재 입장이 어떻고 그 주변에 나오고 있는 얘기는 어떤지 그런 것들을 하나씩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최상목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최상목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정답은 알 길이 없다. 이게 제일 맞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과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이자 1985년도에 심지어 행정고시에 같이 합격을 했었던 의원이 바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에서 만약 임명을 철회하겠다. 만약 임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최상목의 얘기가 나올 때까지 무기한 지금 단식에 나서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박수영 의원이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그 최상목 같은 경우는 별다른 입장을 내고 있지 않거든요. 사실 이게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불안한 지점 중에 한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박수영 의원이 지금 최상목을 상대로 해가지고 단식 투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뭐 가서 위로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최소한의 언지라든지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지금 얘기가 없다 보니까 이 인간이 또다시 보수 진영을 배신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죠. 자, 그리고 또 국민의힘 쪽의 지도부 한 관계자 같은 경우도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가 이제 그 최대영한테 만역을 임명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더니 확답이 없이 잘 알겠다 이렇게만 그냥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래가지고 솔직히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다.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지금 최상목의 상태가 뭔지, 최상목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인 스스로가 지금까지 냈던 메시지는 뭐가 있냐? 지난번에 같은 경우는 헌재 결정에 대해 가지고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결정문을 잘 살펴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약간 좀 다소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3.1절 기념사 이때 같은 경우는 권한 대행으로서 최초로 3.1절 기념사를 하는 그런 또 시간이었는데 이때 같은 경우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 통합이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가운데 관용과 협치의 문화를 조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약간 이것도 좀 원론적인 메시지만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대형에 대해 가지고 끊임없이 의심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이제 또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난번에 바로 임명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나 이제 그 보수 진영에서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했다라고 하는 전적이 있기 때문인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이제 그 정계성과 조한창 두 사람을 갖다가 최대행이 임명을 했고요. 그 결과가 사실상 이제 그 정계성 같은 경우도 계속해가지고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그 문제가 됐던 것이 3명 가운데 2명을 이제 그 임명할 당시에 국무위원들과는 논의하지 않은 채 최대행 주변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과만 이거를 갖다가 논의했다. 이 때문에 더 사실 좀 논란이 됐었거든요. 당시 이제 그 최대행과 소수로 그렇게 이제 그 의논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경제, 그리고 또 약간의 이제 그 좀 야당 성향의 원로 인사, 요게 이제 또 박지원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과만 의논을 했다. 요게 이제 또 우리가 걱정이 되는 부분인 거겠죠. 이 사람의 지금 마음은 뭐라고 해야 될까? 보수 진영을 위해 가지고 권한 대행으로서 자기 역할을 충실하겠다라고 하는 느낌보다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서 내가 좀 고생했었어. 그때도 탄핵 정국에서 내가 괜히 줄을 잘못 서가지고 고생했었어 라고 하는 그 트라우마, 그리고 또 경제 관료 특유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안정지향적인 그런 어떤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수사를 또 받고 하는 거를 자기가 부담스러워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종합이 돼 가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살 길만은 찾지 않겠냐, 자기가 살 길만을 찾지 않겠냐, 이런 지금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대행이 마흔역을 임명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또 다른 한 가지의 변수가 있기 때문인데, 그게 바로 한덕수 권한대행이라는 변수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탄핵 선고 시기 자체가 지금 이제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예요. 아마 예상이 되는 바로는 요번 주에 있지 않겠냐, 이런 지금 이제 예상이 있는데, 만약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탄핵 자체가 인용되지 않고 기각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최대행 체제가 끝이 나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었을 때 지금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이 무기한 뭐 연장이 되거나 언제 할지 모른다라고 하면 또 모르겠지만, 요번 주 내로 그게 결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나 중요한 문제, 지금 이제 그 마흔역을 임명할 거냐 말 거냐와 같은 중요한 문제 같은 경우는 자기가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임시직이니까 자기는 임시의 임시직 아닙니까? 자기가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돌아올 분명히 부활할 수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이거를 맡겨주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상식적인 원래 모습이겠죠. 자, 그러다 보면은 원래는 만약에 이제 그 최대한 같은 사람이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한다. 그 결정을 한다라는 건 그냥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맡긴다라는 것이겠고, 그거를 만약에 지켜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최대행 같은 경우는 제가 봤었을 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또 다른 이상한 행동을 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빠르면은 이게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 즈음에 최대행이 자기가 또 독단적으로 뭔가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최 대행이 결정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임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당연히 그거 말고는 없겠죠, 그렇죠? 자기가 임명할 생각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뭐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넘겨주면 그만이 문제겠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을 기다리지도 않고 자기가 어떤 결정을 내린다라고 한다면 남아있는 옵션은 만약을 임명하는 그런 행동밖에 안 되겠죠. 반드시 우리가 최 대행에 대해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글쎄요, 이 최 대행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제 뭐 들려오는 얘기는 굉장히 지금 신나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약간 좀 그 관료들의 좀 특징이기도 같은데, 이런 어떤 그 권한대행이 됐든지 간에 뭐가 됐든지 간에 대통령으로서 그런 것들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흠뻑 빠져 있다, 뭐 이런 지금 지적도 있어요. 차나 아니면 이제 또 자동차나 아니면 또 이제 저기 뭐라고 합니까? 그 보안이나 뭐 약간 이런 부분들, 그 경호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권한대행의 대행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신경을 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만약에 마흔역까지도 최 대행이 임명하게 된다면은 사실상 이런 식의 행태는 한덕수를 배신하는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보수 진영과 대한민국 전체를 부정하고 배신하는 행위라는 것을 최 대행이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100% 탄핵이 기각이 될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이번에 걱정이 되는 거는 마흔역에 대해 가지고 만장일치로 임명하지 않은 게 이제 위헌이다라는 식으로 결정을 내리다 보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같은 경우도 사유가 마흔역을 임명하지 않았다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살짝 조금 걱정이 되기는 됩니다만, 확실한 일단 팩트 같은 경우는 애당초 이제 그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여야 협의를 요청을 했었던 것인데 바로 다음날 탄핵 소추가 됐었거든요. 이거는 누가 보든지 간에 임명을 안 하려고 해가지고 안 한 게 아니라 여야 협의를 도출해내려고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헌재가 반드시 한덕수 권한대행은 기각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